저는 2000년도와 3000년도에 종가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민속 분야로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 종가 조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제가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감동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속인데요. 종가를 들여다보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앞에 최성훈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종가를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이영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건축물과 같은 유물을 통해서 종가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속은 사람을 통해서 종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이 종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종가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조사한 것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제사도 있고, 그 제사에는 또 시제, 아니면 집안제사, 불천제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음식 문화라든가 생활 문화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전해오는 어떤 가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도 사실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에게 허락된 한 20분 동안 사실 그동안 조사된 모든 종가의 이야기를 다 소개해 올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 우리가 한번 기다나 볼만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자원은 우선 집안에 어떤 문헌으로 가훈이라든 그런 써져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가훈도 있겠고, 아니면은 족보라든가 이런 데 기록된 문질이라든가 기록된 이야기도 있겠고, 아니면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훈을 통해서 종가의 가치관과 윤리적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족보나 문질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종가의 역사를 규명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가의 인물이라든가 유물, 의뢰, 음식, 놀이 등에 관해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종가의 사회적인 인식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0년 동안 조사된 104개 종가의 이야기 자원이 발굴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몇 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의와 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제가 사실은 성심껏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상 다 소개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목 정도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의병장을 배출하고 천석의 재산을 모두 바친 그런 종가가 있고요. 포로 신분에도 품격과 정체성을 지킨 첫 번째 종가는 담양 장흥복시 우열공파 합봉종가고, 두 번째 종가는 영광 진주광시 수은공파 수은종가인데요. 좀 잘 알려진 종가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종가로 얘기를 하자면, 수은종가 같은 경우는 물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가면은 수은 가망의 기록관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되게 이 종가를 조사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지금 이게 종가의 정필입니다. 지금 정손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던 이 수은 강황의 그 정신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소박한 그런 정택의 모습이, 물론 아주 좋은 정택도 멋있었지만 저는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강황 전문가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발표 자료집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일제의 부당한 통치와 행태에 저항한 나중 이랑박씨 청제공파 박종훈 공가의 이야기, 강조학생 독립운동에 도화선이 됐던 그런 사건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임난 때, 그러니까 임난 때, 병난 때 의병 활동으로 일제강점기에도 구초를 당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해화나무인데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나무가 베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지게 된 데 담겨진 이야기거든요. 임난 때 최경희 장군이 의병장을 외장을 사살하고 칼을, 국보급의 칼을 이제 노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이 집안에 이제 그 칼이 언월도입니다. 그런데 언월도를 내놓으라고 종손을 당시에 종손의 상투를 이 해안나무에다가 매단 겁니다. 머리채에 이렇게 매달았어요. 근데 끝까지 종손이 버티는 거죠.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군은 그거를 이제 알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종손이 이 해안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스토리도 이런 종가 조사를 통해서 발굴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장흥고시 의열공파 군만거 전과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한국전쟁 때 무고한 정읍시민 20여 명을 끝까지 자기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협심에 불타서 끝까지 그 일을 해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남성들만 이렇게 의롭고 남성들만 충성스러웠던 것이 아니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 오재강 김인갑은 이 3000년도에 유일하게 불천이 제례로 모셔지고 있는 사례였는데요. 이때 후방위로 출전해서 진주성 난강에서 순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출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행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단 5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안은 모두 나라에서 목봉을 받는 가문으로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선량한 가문이라고 칭하는데, 이제 적의 재앙이 심히 치열하여 여자의 마음도 또한 분통함을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남자는 어떻겠습니까? 집안일은 생각지 마시오고 속히 나가서 몸을 세우소서라고 격려하면서 그 아까운 비단을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남편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타인능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런 해남윤씨 어촌 동가에 전해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산 윤성도 선생이 간척지를 조성해서 진도의 도민들, 섬 사람들이죠. 그리고 완도의 노화도의 섬 사람들에게 간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섬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제 윤두서 선생의 소금 부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종가의 역할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나중에 자료집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터진 담장으로 연결된 소리샘인데, 동네 주민들한테 종가에서 우물을 만들 수 있는 터를 내주고 또 우물도 담장을 터놔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진의 해남윤씨 항촌파 모군종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윤광택이라는 그런 인물이 흉년이 들면은 사비로 시장을 여는 거죠. 그래서 빈민들을 서로 이제 굶어 죽지 않도록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도 종가가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례로 닭도리시의 일반 크기의 한 3개 정도, 3배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하인들은 늘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인들을 먹일 요량으로 자기 밥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밥을 늘 남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밥그릇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하순의 함양박씨, 여기는 하순 최초의 의사가 이 함양박씨 종가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부담할 만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효와 예입니다. 의와 충이 국가적인 것에 종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거라면, 효와 예는 어떤 종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천목 알잖아요. 너무 효성이 지극했는데 도깨비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벽사를 만들었는데 도깨비가 벽사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희노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지켜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연안김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가에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의 하늘에서
청개구리가 떨어져서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서정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60년 불천이 제례를 이어온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전라남도 21개의 불천이 종가가 있는데 그 불천이 제례를 이어오게 된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한국전쟁의 정택에 불이 나자 정부가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유패입니다. 보물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사당에 아침 저녁으로 문화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사당에 들어갔는데 대체로 사당에 들어가면 좀 엄숙하잖아요. 근데 이 집 사당은 가니까 너무 뭐랄까요, 쾌청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쾌청하냐 그랬더니 아침에 문화인사 드리면서 문 열어놓고 밤에 문화인사 드리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떤 효라는 관념에서 아까 교육감이 그러셨잖아요. 인성들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었는데 도래홍 씨가 양반이라더니 역시 다르더라. 이것은 나주 풍산홍 씨 창의공과 전가인데 이 풍산홍 씨의 상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나 격식 있게 상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전라도의 그런 어떤 푸짐한 음식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과 교회에 관한 또 키워드인데요. 가훈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저는 종가가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보물을 주려 한다. 이것은 강진 해주채 씨에 내려오는 종가인데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함과 검소한 마음, 그리고 문장이 온몸에서 풍겨나오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학문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진의 해남준 씨 삼촌과 묵은종가, 이거는 저는 복과 부를 지속하는 비결의 노블레스가 바로 그거잖아요. 복과 부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거든요. 남이 나를 한 번 속이면 나의 복은 한층 높아지고 내가 남을 한 번 속이면 나의 복이 한층 깎이니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말라 라든가, 그 아래도 너무 쉬워요. 겨울에 추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름에 땀 흘리기를 싫어하지 말아라, 잠은 적게 자고 일은 많이 해라, 이런 부분들이 종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집행해 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둑을 교화한 이야기라든가 서당을 열어서 마을 사람들을 가르친 이야기는 많은 종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영암의 전주채시 연천종가는 사과를 제상에 올리지 않거든요. 못 올리게 했어요. 외에서 들여오는 과일이라고, 이런 부분들도 자손들은 잘 지켜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사종가 이야기는 사실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현의 매천 선생하고 노사 기정진 선생이 서로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굉장히 재밌고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노사 기정진은 학문의 씨를 뿌리고 문장의 배를자다, 종합 전문이라는 그런 가훈을 집안에 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유와 미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 그러니까 같이 논이고 그 다음에 맛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강진의 원주일시 경사공과 수소람 전가에는 가산정약원과 이시연 선생이 나눈 차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기록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 유상복수 문화, 이거 담양의 창평 양산도의 소세원에도 전하는 건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성의 전주일시의 삼천문 전가에 화전놀이,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풍치 있게 놀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요리사로부터 전해진 청성엿이라든가 삼키기 아까운 석탄주와 업무 요리서, 그리고 또 포성 제주항시 학도공파에 보면 여기에 선조인 양평선이 굉장히 차를 좋아했고, 그리고 또 종가조인 양문덕 선생님도 굉장히 그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시에 이렇게 차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이 종가가 처음에 털을 잡았던 곳에는 차밭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차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되게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대해서 가치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종가를 집행해온 정신적 요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뭐냐? 효, 그리고 경, 그리고 순학, 학문을 신성하는 것, 그리고 근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한국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제가 한국적 모형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전 세계 인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만의 특성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자기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그 학봉 종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고강순까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힘들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지만 다시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곳이 바로 남도의 종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의롭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중국에서 제사가 시작됐지만 그 전통을 이루어온 이 종가 자체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탱해온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의로움과 공생의 길을 걸어온 남도인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종가문화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경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적 활용, 문화적 활용, 산업적 활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